안녕하세요. 민디TV 민디입니다. 오늘은 방사선사 자소서, 임상병리사, 간호사 자소서를 어떻게 하면 합격을 시키는지 몇 년간 만들어온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최근에는 주로 일산차병원, 그리고 아산병원, 그리고 공기업 혹은 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을 많이 합격을 시켜드렸어요. 주로 이제 대필 플러스 첨삭을 진행을 하셨고, 그 꿀팁을 블로그에 다 설명을 해놨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유튜브로 짤막하게 알려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랑 직무를 먼저 분석을 하셨으면 해요. 보통은 이제 홈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그 기업 분석을 직접 하시거나 구글링을 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나 직무에 대한 정보를 먼저 이렇게 얻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합격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게 안 들어가면 보통은 탈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무조건 기업에 대한 분석은 꼼꼼히 해주시고, 그게 만약에 다 되었다면 이 기업이랑 나랑 잘 맞는지, 매칭이 잘 되는지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본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뭐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협력, 그리고 뭐 소통, 뭐 이런 걸 중시한다고 했을 때 자기의 그 협력이나 소통의 그런 경험들을 다 집어넣어 주셔야지 이게 완성된 자소서, 그 병원과 내가 좀 잘 맞는 자소서다. 내가 잘나서라기보다는 내가 이 직무를 해봤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내가 투입이 됐을 때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현장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인재들을 많이 꼽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랑 저의 경험과 이렇게 일치하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공이 이거여서 전공을 해서 나한테 잘 맞았다 라는 거를 어필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요 거기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냐, 자기가 가진 역량이나 능력이 회사에서도 잘 발휘가 되느냐, 이런 게 많이 뽑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지원 동기는 첫 번째로 뭐 전공 위주로 하셔도 되고, 회사의 뭐 인재상 비전, 뭐 이런 동향 이런 걸로 소재를 해도 되고, 일단 소재 부분 제가 예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쓰진 않았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흔한 거 잘 안 씁니다. 지원 동기 들어갈 말은 실습이나 직무 경험 이런 거 반드시 적어주셔야지 보통 확률이 높고요. 예를 들면 첫 실습을 어디에서 했을 때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성과나 결과 그리고 역량 발휘의 예시를 적어주시고, 이럴 때 막 첫째, 뭐 둘째 이런 표현들 되게 좋아요. 둘째, 셋째 이런 표현들을 적어주셔가지고 뭐 키워왔다. 근데 기업 분석을 꼭 함께 들어가시면 또 합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분석한 걸 두세 줄로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어디서든 적응도 잘하고, 새로운 환경 무리 없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고, 거창한 것보다 내가 얼마나 이 직무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준비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며, 앞으로 포부 같은 거를 마지막 줄에 이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단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장점은 조금 이제 강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단점은 조금 포장해서 이렇게 고쳐나가고 있다, 노력 중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바꿔놓는 편이에요. 아까 장단점 말씀했듯이 키포인트는 사실 업무에서 필요한 장점을 적어주시는 건데, 잘 모르겠다 하면은 NCS 참고를 꼭 하시고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와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격언이나 속담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영향이 사실 제일 크지 않을까요?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뭐 마음가짐이나 뭐 습관이나 이런 게 형성이 되었다든지,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영향을 끼쳤고, 뭐 인생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봤다든지 아니면 롤모델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조금 명확하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서 이게 전반적으로 삶에 영향을 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지 조금 이 맥락도 맞고 잘 읽히고,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이 또 이 업무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건지 이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패턴 위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런 사건이나 뭐 이런 것도 짧게
꽤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걸 위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은 일단 소제목을 무조건 적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만들었고 무조건 2갈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 그리고 예의, 신뢰,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시고 이와 같은 것의 중요성 혹은 습관을 길렀습니다. 이렇게 2갈식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를 적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책임감이나 이런 식의 역량들을 기른 그런 경험들을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게 이런 걸 길렀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긍정적으로 끼쳤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고요. 예시를 짧게 한두 줄 쓰고 나서 마무리를 지을 때는 이 역량으로 최근 근무한 직장에서도 제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 경험에서 사례를 다 적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능력이나 장점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소서 첨삭이나 대필이 이런 것들은 제가 이 블로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무료고 다 보셔가지고 각색을 하든지 하셔도 되니까 꿀팁 같은 거는 저 다 블로그에 있거든요. 속담이나 경언이나 이런 거 파일 보고 싶으시면 민디TV93으로 DM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정말 많은 꿀팁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나는 감도 잘 안 온다, 글쓰기 재주가 없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하나하나 조금씩 읽어보면서 그 독해력도 늘리시고 이렇게 작문 실력도 늘려보실 겸 좀 많이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써보시라. 이게 저는 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